안녕하세요. 클로저 스피디 강현준입니다. 영상을 통해 신서울의 클로저님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개발팀은 지난 겨울 더 넥스트 클로저스 업데이트 이후 2024년 상반기 및 여름 업데이트를 준비하며 클로저스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저님의 사랑과 질책을 동시에 받으며 더 많은 부분 고민하고 보다 즐거운 신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클로저 채널 온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번 여름 업데이트될 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안내드리면서 변화된 신서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긴 시간 준비한 만큼 클로저님께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전달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름 업데이트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내용은 이전 개발자 편지를 통해 공개했던 검은 양팀 6번째 신규 캐릭터 율리아입니다. 율리아의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검은 양팀이 아직 사냥터 지기성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아이돌 출신의 신인 클로저로 독일과 부산에서의 작전을 위해 자리를 비운 검은 양팀을 대신해서 신서울에 배치되었습니다. 아이돌이었던 리아가 어떤 경위로 클로저가 된 것인지, 그리고 검은 양 팀과는 무슨 인연이 있는 것인지 클로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율리아의 전투 컨셉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리아는 전직 아이돌이라는 설정과 함께 음파를 통해 위상력을 사용하는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스탠드 마이크 형태의 무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율리아는 스탠드 마이크를 휘두르며 적 몬스터를 직접 타격하거나 음파를 발사하여 먼 거리의 몬스터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스킬의 모션, 이펙트 연출, 그리고 데미지가 변경되어 캐릭터를 조작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액션을 구사할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율리아가 사용하는 스킬의 모션에도 아이돌을 연상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스킬 마무리 동작에서 캐릭터의 컨셉을 강조했는데, 이는 파이 캐릭터의 납도 모션, 서유리 캐릭터의 장전 모션과 같이 액션의 재미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캐릭터성이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물론 캐릭터의 컨셉에만 매몰되지 않고 스킬 연계와 전투 편의성 부분도 고려하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점프키를 누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상과 공중을 오고 갈 수 있도록 스킬을 개발하여 배치하였으며, 스킬의 선 딜레이를 줄여 전투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스킬들을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추가하였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율리아는 6월 27일부터 사전 생성하실 수 있고 7월 11일 정식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후에도 막힘없는 육성을 즐기실 수 있도록 7월 25일까지 모든 전직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신규 캐릭터 율리아, 클로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번 여름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스토리와 던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보스 아스타르테와의 전투가 펼쳐지는 용의 요람입니다. 이미 등장했던 다른 차원종과 연관성이 많아 보이는 이름이네요. 아스타르테는 마룡왕 헤카톤 케일의 아내, 즉 왕비입니다. 용의 아름다운 왕비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고 그 차가운 눈빛 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이번 여름에 그 전모가 밝혀질 예정입니다. 용의 요람은 왕비를 돕기 위해 차원문을 넘어온 적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클로저들의 선택에 의해 전투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재미있고 합리적인 전투가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으며 오래 기다리신 만큼 만족스러운 전투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룡왕 헤카톤 케일과의 전투가 진행되는 마룡이 군림한 파리입니다. 앞서 개발자 편지를 통해 소개해드린 대로 헤카톤 케일은 클로저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전 신서울에 등장했던 헤카톤 케일은 이미 사망한 그의 자네를 재조립해서 만들어진 인공 차원종인데요. 이번에 등장하는 헤카톤 케일은 사망하기 전, 즉 마룡왕으로서의 힘과 위용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죽은 것으로 알려진 마룡왕이 어떤 연유로 다시 나타나 클로저들의 앞을 막아선 것인지 올여름 그 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룡왕 헤카톤 케일은 기존 헤카톤 케일과는 다른 전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모습은 여전하지만 특정 위치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며 전신을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클로저 여러분이 주신 피드백과 개선사항을 적용하여
긴장감 넘치면서도 즐거운 전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용의 수문장과 선봉장으로서 마룡왕을 보필하는 역할의 차원종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바로 안드라스라는 이명으로도 알려진 불굴의 수문장과 정체가 감춰진 보랏빛 선봉장입니다. 이들과의 전투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투입되는 새로운 던전 시스템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장 제한 횟수가 존재하는 던전에서 클리어에 실패하거나 던전 플레이 도중 게임이 종료되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입장 횟수는 차감되지만 보상은 받지 못해 불편함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현상을 완화하고자 기존 조사대 시스템의 개편과 플레임 웨이브의 입장 그리고 보상 수령 형태가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앞으로 업데이트될 모든 던전에도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번 여름 신규 던전은 입장 제한 없이 자유롭게 던전 플레이가 가능하며 던전 클리어 시 보상 수령 횟수가 차감되는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해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상 수령 횟수를 모두 소진하였더라도 효율은 떨어지지만 추가적인 보상 획득을 가능하도록 하여 반복 플레이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에 새롭게 선보일 장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굴의 수문장과 보랏빛 선봉장으로부터 신규 트랜스 디스크를 파밍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트랜스 디스크는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기존 백야, 극야의 요새 지역에서 파밍 가능했던 트랜스 디스크 지고 각성은 장착 후 스킬 사용 시 일정 시간 동안 캐릭터의 모습이 변하고 강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클로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결론적으로 캐릭터 꾸미기가 하나의 컨텐츠인 클로저스에서 내 캐릭터의 모습을 강제로 변환시켜야 하는 시스템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번 신규 트랜스 디스크는 각 보스들의 특징을 살려 변신이 아닌 보스급 차원종이 클로저의 전투를 도와주는 형태로 추가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규 트랜스 디스크를 사용하면 보스급 차원종이 이펙트로 등장하며 정해진 효과를 시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관련해서 기존에 겪으셨던 최적화 문제로 걱정하시는 클로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하지 않게 이펙트를 부여해서 화면을 가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클라이언트의 부담을 줄여서 새로운 장비 효과를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장비의 추가입니다. 마룡왕 헤카톤 케일과 아스타르테로부터 신규 레전더리 코어와 모듈을 획득하실 수 있고 에픽 코어도 함께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에픽 코어는 드랍으로 획득하실 수 있지만 많은 플레이를 진행하였음에도 얻지 못하는 허탈한 경우가 없도록 재료를 사용하여 거래 불가 에픽 코어를 획득하실 수 있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신규 에픽 코어는 레전더리 코어에 비해 순수하게 수치적인 강함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착용 시 기존보다 강력해진 캐릭터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 코어에는 새로운 시스템인 해방 옵션이 추가됩니다. 해방 옵션은 코어의 강화 단계에 따라 추가적인 능력치가 오픈되는 시스템인데요. 강화 단계를 상승시킴에 있어 지금보다 더 충분한 성장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굴의 수문장과 보랏빛 선봉장은 7월 25일, 아스타르테와 마룡왕 헤카톤 케일은 8월 8일 업데이트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많은 클로저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세 번째 메모리얼 퀘스트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티나 캐릭터의 오디오 무비와 테마송을 기억하고 좋아해주시는 클로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모리얼 퀘스트를 통해 이때의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꼭 인게임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여름이 끝나기 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여름 이벤트 타운도 클로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 배경의 노아의 박물관과 함께 많은 클로저님이 사랑해주시는 두 NPC인 노아 그리고 까투리 NPC의 복장도 함께 바뀐다고 하네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여름 이벤트 타운 그리고 NPC들은 6월 27일 업데이트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클로저 여러분의 시원한 여름을 책임질 수영복 코스튬도 열심히 준비 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선보일 콘텐츠는 대부분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적화 및 편의성 개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최적화입니다. 순간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프레임 드랍으로 인해 게임 플레이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클로저 여러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팀에서도 라이브 서버의 프레임 드랍을 체감하고 있으며
다양한 PC 환경에서의 현상을 검증하였고 몇 가지 원인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미 게임에 적용된 최적화 작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조금씩 개선하다 보니 확연한 차이를 느끼시기 어려울 것 같아 안내드리지 않았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체감이 가능할 정도로 개선된 만큼 이 내용들을 안내드리면서 앞으로 진행할 작업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21일 발생 후 죽지 않고 사라지는 이펙트들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부 이펙트들이 발동 후 플레이하시는 화면에 보이지 않을 때도 클라이언트에서는 계속적으로 이펙트를 유지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던전 플레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한 타운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프레임 드랍 현상이 심화되었는데요. 이펙트들의 제거 시간을 통일하여 보이지 않는 시간에 즉시 제거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동일한 3월 21일 차원종의 리스폰 로직을 개선하여 순식간에 다수의 차원종이 리스폰될 때 발생하는 프레임 드랍 현상을 완화했습니다. 아마 군단 프로그램을 플레이하시면서 어느 정도 개선된 현상을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월 4일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캐릭터 스킬 사용 시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이펙트의 개수를 권장 사양에서 부하가 없을 정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차이를 느끼시기 어려울 정도로 조정된 부분이며 캐릭터의 스킬을 사용함에 있어 프레임 드랍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이 업데이트되면서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줄어든 프레임 드랍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되기에 앞으로 진행 예정인 최적화 작업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레잉 게이트에 대한 개선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프레임 드랍의 원인은 종합 전투력 랭킹 화로입니다. 랭킹에 따라 해당 캐릭터를 로드할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종합 전투력 랭킹 및 전투의 극 버프를 획득할 수 있는 공간을 타운에서 시스템 UI로 이동시켜 수정하고자 합니다. 노아의 박물관에 적용된 전투의 극 버프처럼 NPC를 통해 받는 형태가 아닌 시스템 UI로 이동시키는 것은 종합 전투력 랭킹 화로의 역할은 버프 제공뿐만 아니라 랭커 클로저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라는 점에서 이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편을 통해 해당 지역의 프레임 드랍 현상은 완화되면서 랭커 클로저님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버프 효과 또한 획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UI를 추가하며 랭커 클로저님의 등장 위치를 변경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 적용은 어렵지만 하반기를 목표로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데미지 폰트 출력에 대한 최적화도 진행 중입니다. 클로저스 게임의 특성상 워낙 많은 데미지 폰트가 뜨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역시 이펙트 형태로 재생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데미지 폰트가 출력될 때 부하가 커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데미지 폰트의 출력 방식을 개선하여 프레임 드랍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몬스터의 스킬에 대해 판정 방식을 변경하여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특히 회오리 형태의 공격이 많은 프레임 드랍을 일으켰는데요. B형 그리고 어나더 루시펠에서 많은 클로저분들이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작업을 통해 해당 형태 외에도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던 여러 종류의 공격 형태를 최적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렇기에 빠른 시일 내로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가 사용하는 공격 판정체의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플레이 시 쾌적함을 느끼다가 파티 플레이 시 갑작스러운 프레임 드랍 현상을 경험하시는 클로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는 캐릭터의 일부 스킬에 다량의 공격 판정 효과가 실시간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말씀드린 부분이 클로저스 부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최우선적으로 최적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최적화가 완료되면 한 번의 업데이트로도 상당히 줄어드는 프레임 드랍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빠르면 여름 내, 늦어도 하반기를 목표로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족스러운 최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팀에서는 최적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들이고 있으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을 클로저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자 편지를 통해 공개해드린 캐릭터 생성창의 개선이 이번 여름 진행됩니다. 이 기획의 시작은 생성창에서 오래된 일러스트밖에 볼 수 없고 스킬 영상이 너무 작다 라는 의견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캐릭터들의 승급 일러스트를 감상할 수 있으며 스킬 영상을 조금 더 크게 재생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하였습니다. 새로 오신 클로저님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신서울을 찾아주신 클로저님께서도
변화된 화면을 통해 캐릭터를 선택하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클로저스는 10년에 가까운 서비스를 거치며 많은 콘텐츠가 추가되었는데 이로 인해 성장의 흐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클로저님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있어 캐릭터를 육성하시는데 헤매시지 않도록 성장 가이드가 추가됩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성장 가이드는 지역별로 구분되며 각 지역에서 진행 가능한 플레이, 그리고 해야만 하는 플레이, 마지막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요소나 파밍해야 하는 장비까지 안내되며 해당 NPC로 이동하는 버튼을 통해 즉시 즐기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이드 미션 완료 시마다 획득할 수 있는 보상도 준비되어 있기에 동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이드 미션만 따라하셔도 빠르고 쉽게 캐릭터를 육성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장 가이드는 7월 11일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있는데 그중 많은 클로저 분들이 건의해 주셨던 유니크 코스튬 포장에 필요한 품질 보증실의 개수 하향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그간 유니크 코스튬 및 기존 재포장 승인서의 가치를 고려한 수준으로 필요 개수가 측정되었으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원활한 거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클로저님의 많은 건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여름 품질 보증실의 요구 개수를 낮춰 포장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유니크 코스튬을 보다 활발하게 거래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업데이트와 개선사항도 예정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상세 공지 또는 개발자 편지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클로저스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클로저 여러분들에게 개발팀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클로저스와 함께 시원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클로저스 PD 강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